우리가 어떤 기관의 결정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보통은 결과가 공정했나? 이걸 많이들 보시죠. 근데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이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게 우리 신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최종 결과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공정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내린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부터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그래도 결과는 공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왜 시작부터 공정해야 하는지 그 원칙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절차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한 기관이 하는 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근본 원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 개념은 바로 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게 뭐랄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심판이 공정하게 뽑혔다고 믿으니까 그 판정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신뢰라는 건요, 최종 스코어보드를 보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 여기는 공정한 규칙과 심판이 있구나.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적 사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7세기 영국으로 가서 찰스 1세 국왕 재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재판하는 법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당시 의회는 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갈렸어요. 바로 그때 군대가 개입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라이드의 숙청인데요. 군인들이 의회에 들이닥쳐서 왕하고 좀 협상하자 이런 온건파 의원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반대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남은 세력, 이걸 잔부의회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서둘러서 왕을 재판할 특별법원을 만든 거죠. 시작부터가 이건 뭐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원래 의회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곳이었다면 숙청 이후의 잔부의회는 오직 왕을 재판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남은 곳이었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판사들을 임명할 주체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법원을 만든 그 상위 기관부터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법원이 내릴 결론에 대한 신뢰는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3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재판의 신뢰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159분의 57. 이게 그냥 단순한 분수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는 당시의 엄청난 균열과 모순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잔부의회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르고 골라서 임명한 재판위원이 15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국왕의 사용 영장에 실제로 서명한 사람은 고작 57명뿐이었다는 겁니다. 3분의 1을 겨우 넘는 숫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조차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판결이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절차가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편향된 시작이 낳은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그냥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당성은 이미 산산조각 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판결 내용이 옳냐 그르냐 이걸 따지기보다 아니 왜 반대파는 싹 다 배제하고 당신들끼리 법원을 만들었냐? 바로 이 절차의 흠결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 붕괴의 진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현대 법률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17세기 왕정시대의 재판하고 오늘날의 법 제도를 1대1로 똑같다고 비교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요, 두 사례가 보여주는 문제의 구조, 그러니까 그 뼈대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 구조적 유사성의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찰스 1세 때는 반대파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숙청해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법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특별검사법을 보면요. 특정 정치 세력을 추천 과정에서 아예 법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방법은 숙청이냐, 법 조항이냐 다르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특정 목소리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임명된 특검이 실제로 얼마나 중립적인지 그건 둘째 문제가 돼요. 애초에 그 사람이 뽑히는 과정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외관상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신뢰가 무너지는 공식 같은 게 보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겨요. 둘째, 그런데 그 수사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법으로 쏙 빼버립니다. 셋째, 그러자 남은 특정 집단이 사실상 독점적인 선택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렇게 태어난 기관은 출발선에 서자마자 과연 당신들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1세의 재판이 역사적으로 법의 외피를 쓴 정치적 판결이라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판결문에 어떤 멋진 말이 쓰여 있든 그 판결을 내리는 주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이죠. 과정이 목적을 삼켜버린 셈입니다. 결국 시작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재판은 역사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기관들, 그 기관들의 신뢰는 과연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들의 시작은 과연 공정했을까요?